사회성에 대해서 걱정되는 멘트 중에 하지 말아야 될 거. 절대로 잘 놀았냐고 물어보지 않으셔야 돼요. 누구랑 놀았어? 누구랑 놀았어? 어떻게 놀았어?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5학년 외동딸을 둔 엄마입니다. 입학 때부터 학교를 워낙 가기 싫어했고 학교 적응을 힘들어했습니다. 괜찮아지려나 싶었는데 혼자만 시간을 보내는 것 같다는 말을 같은 반 학부모를 통해서 듣게 됐고 물어보니 친구에게 말을 거는 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작은 학교이고 학년별로 한 반씩 있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봤던 친구들 1학년 때부터 쭉 올라온 터라 여자의 숫자가 적은 데다 이미 친구들은 다 정해져 있었고 그나마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얼마 전에 전학을 갔습니다. 쉬는 날이면 하교할 때 마중을 가는데 보면 늘 혼자 마지막에 나오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알아보니 왕따는 아니더라고요.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은 친구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다른 친구들한테 인식이 된 것 같고요. 워낙 저에게도 속내를 전혀 말하지 않는 아이라서 더욱 걱정이 됩니다. 아이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도록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구들과의 관계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변의 시선을 무서워하지 않고 친구들이 거절하거나 자신이 잘못을 하면 친구들이 싫어할 것 같다고 말하는 생각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친구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요즘에 부모님들이. 굉장히 비슷한 사연들을 제가 많이 보고 있어요. 예. 특히 코로나 이후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아이가 핵심은 친구한테 말을 거는 게 힘들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이제 이게 학기 초에 자연스럽게 혹은 약간 이제 애를 써서 다가가야 친구가 형성되는데 네네. 이제 다가가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는 애들이 정말 많아졌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다 답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맨 끝에 보면 친구들과의 관계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변의 시선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네. 혹 친구들이 거절을 하거나 자신이 잘못을 하면 친구들이 싫어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아이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 세 개가 같이 맞물려서 그 아이한테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못 그러니까 다가가는 거죠. 이제 자의식이 너무 강한 거죠. 아, 네. 그래서 다가갔는데 내가 뭐 어색하게 말을 하면은 뭐 애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야 뭐 이제 이런 건데 최근에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친구들 사이에 끼어드는 기회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놀이터. 어린애들이 이렇게 놀이터에 있으면 그냥 여기저기 흩어져서 놀면 보통은 놀고 싶으면 이렇게 가잖아요. 네. 가서 이렇게 뭐 하나 보다가 같이 놀기도 하고 뭐 절로 가 그럼 딴 데 가기도 하고. 근데 옛날하고 달라진 건 엄마가 굉장히 많이 개입을 하세요. 네. 이제 아이가 가갖고 이렇게 끼우버리면 네네. 이제 데리고 가서 같이 놀아줘. 뭐 친구야 얘도 놀고 싶대. 음. 그러니까 이제 다가가는 걸 엄마가 하시는 거죠. 음. 그 다음에 걔가 뭐 너랑 안 놀아. 그럼 이제 이게 거절이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엄마가 되게 마음 상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절당한 거야. 얘가 상처받았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아이들이 거절당하는 거에 굉장히 예민해지거든. 그러니까 이제 걔가 놀아줬어? 안 놀아줬어? 너하고 안 논다 그래?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그리고 거절 당했으면 엄마는 또 안쓰러운 마음에 더 잘해주시는. 그렇죠. 그러면 얘는 혼자서 그것을 감당하고 그렇죠. 극복해서 다가가는 연습이 부족했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친구를 사귀는 과정은 첫 단계가 다가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약간 어색한 상태에서 상호작용을 시도하는 거예요. 네네. 이건 양쪽이 마찬가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앞 단계를 많이 어머니들이 요즘 맡아서 해주세요. 그럼 이제 이런 애들은 학년이 올라가면 예. 앞 단계를 못 배웠으니까. 뒷단계가 안 되겠네요. 그쵸, 시작이 안 되니까. 시작이 안 되니까. 엄마가 많이 놀아주면 네. 친구는 나한테 다가오는 거지 내가 다가가는 존재는 아니야. 와, 너무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친구는 나한테 다가오는 존재지 내가 먼저 나서는 존재가 아니야. 네. 그리고 엄마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부분이 유독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요즘에 한 명 내지는 두 명이니까 네. 아이가 집에서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데 바깥에서도 혼자 있는 시간을 굉장히 짠하게 생각하는 부모님이 많아지신 것 같아요. 밖에 데리고 나갔을 때 놀이터나 키즈 카페 혼자 있지 않거든요. 애들이 많잖아요. 네네. 사실은 다른 애들하고 어울리는 거는 심심해야 어울리거든요. 심심할 틈을 안 주시는 거죠. 그리고 거절을 한 몇 번 당합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거절이라는 단어를 안 붙였으면 좋겠어요. 거절은 너 싫어 이건데 네. 아이들이 싫어라고 할 때는 너를 싫다는 게 아닙니다. 이 놀이, 네가 원하는 이 놀이에 대해서 뭐 나는 그렇게 놀고 싶지 않다거나 한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아이들이
대상을 보고 노는 게 아니라 놀이를 보고 놀거든요. 그럼 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 아이에 대한 감정이 아니라. 전혀. 어. 그러니까 사실 뭐 네. 포켓몬 카드를 갖고 네네. 논다. 네. 근데 그게 없는 애는 못 놀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보드 게임을 하는데 그 규칙을 모르면 못 놉니다. 그렇죠. 재미가 떨어지죠. 그렇죠. 예. 그리고 못 노는 친구를 끼워줄 수 없죠. 축구하는데 축구 규칙 하나 그리고 지금 뜨거든요. 한참 재밌게 놀고 있는데 한 명이 그렇죠. 들어온다고 예. 하면. 그래서 한 2학년 때까지는 이제 그 놀이를 재밌게 할 수 있는 애들을 같이 하고 이제 우리가 이 분위기로 가는데 새로운 애들이 들어오는 거를 네네. 좋아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거절이라고 하면 안 될 거절. 것 같아요. 네. 근데 거절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순간 기분 나빠야 되는 거죠. 그런 근데 부분이니까 거절이라고 너무 부담 갖진 않아도 된다. 아, 네. 어머님도 사실 아이도. 거절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센 단어거든요. 맞아요. 예, 이제 우리가 성인으로서 살면서 사회적 관계에서 거절을 당하는 경험은 굉장히 드물어요. 낙오된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우리 애가 거절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 이제 일단 이 아이가 얼마나 기분이 상했을까? 뭐 어떻게 하면은 이런 일이 없게 할까? 어떻게 할까? 자꾸 그 얘기를 하세요, 엄마들이. 네네. 뭐 친구가 안 놀아줬어? 너는 기분이 어때? 음. 이러면 이제 이 아이는 친구가 안 놀아주는 건 되게 심각한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얘가 말하는 한마디 뭐 이제 이런 거에 되게 과민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다가가기 어려워져요. 제가 싫다 그러면 어떡하지? 멈칫 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싫다고 하는 말을 엄청 크게 받아들여요. 근데 이제 이 어른들이 이 단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아이들이 관계도 두려워하고 그냥 거절당하면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주변의 시선도 신경 쓰입니다. 네. 다른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예. 생각할까? 그다음에 이제 지금 거절을 당하면 친구들이 날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꽉 차갖고 학교에 가니까 지금 보면은 이 아이가 지금 5학년인데 입학 때부터 학교 가기 싫어했다 그러거든요. 아이가 다가갈 수 있는 기회들이 요즘 많이 부족해졌다. 첫 번째로 놀이터라든지 노는 상황에서, 그리고 저는 두 번째 이 상황을 들고 싶은데요. 요즘에 워낙 저출산이다 보니까 한 반, 이 네. 반이 쭉 올라가요. 그래서 맞아요. 한 번 친구들이 계속 가다 보니까 더 두려움이 더 강화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도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네네. 이제 이게 제도의 문제라서 이렇게 뭐랄까 공적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이를테면 한 반에 30명이면 30명. 여자애들이 15명이거든요. 네. 그럼 이제 예전에는 뭐 예를 들면 여자애가 30명이다. 그럼 한 5개 무리, 5 그렇죠. 개 정도의 무리가 두세 명씩 있어요. 묶이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서 못 어울리면 저희 가서 놀고 그렇죠. 여기가 재미없으면 저쪽으로 가면 되거든요. 네네. 네. 근데 15명이면 한 2개에서 셋의 무리가 있어요. 그렇겠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많은 애들이 한 네네. 5에서 7명 정도가 어울리는 이제 다수가 포함된 무리가 그렇죠. 있고 예. 그다음에 좀 두 명씩. 그렇죠. 예, 예, 이렇게. 근데 얘네들은 못 끼어들어요. 어, 그러니까 이제 큰 무리에 있다가 예. 거기서 누군가하고 다투거나 네. 뭐 아니면 어쨌든 얘가 불편하게 느끼면 그 다음에 나오면 별로 없어요. 갈 데가 없는 거네요. 네. 지금 그런데 저출산 때문에 요즘에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는 이 일이 아주 만연하다고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도 신경을 쓰고 네네. 좀 어떻게 해주려고 하는데 이게 5학년부터는 안 됩니다. 4학년, 5학년이 되면 아까 저학년은 놀이를 보고 네네. 이제 얘랑 어울릴 건지 말 건지를 정한다 그랬는데 5학년부터는 상대를 보고 정합니다. 근데 이제 5학년 여자아이들은 굉장히 정서적으로 섬세해지고 네. 예민해지고 네. 안 그래도 되게 네. 또래 관계에서 불안이 높은 아이가 네. 이제 어떤 말을 하면 안 되는지 이렇게 뭔가 느끼면서 네. 입이 안 떨어지는 거죠. 계속 상황을 보면서 그렇죠. 액션을 취할 수 없는. 그리고 이제 이때는 갈등이 생기면 크게 생겨요. 그리고 예. 이제 약간 따돌림도 생기고 예. 그러니까 이제 뒷담도 생기고 음. 쟤는 말을 너무 싸가지 없이 해. 네. 이렇게 한 번 되면 이를테면 학생이 적으면 옆반까지도 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더 무섭습니다. 그게 그리고 또 6학년에도 가고 그렇죠. 계속 갈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제 이 아이는 이 전 단계에서 이렇게 말 붙이는 걸 안 해봤잖아요. 네. 그럼 이제 입 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혼자 나오는 모습, 학교에서 학교라든지 혼자 지내는 모습을 부모님이 계속 보시니까 그게 너무 부모님 입장에서 또 안쓰러우신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좀 약간 그 이중적인데 네. 안쓰러워서 데리러 가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또 집에 올 때 누구랑 어울릴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더 없어지는. 그러니까 뭐 비가 오면 네. 뭐 왜 애들이 이제 또 요 정도가 되면 이타심도 생기거든요. 근데 친구가 이제 우산을 안 갖고 왔어서 여기 서 있으면
너 어디가? 집이 어디야? 이렇게 하면서 같이 올 수도 있거든요. 음. 그냥 우연이라도 어. 친구는 한 명만 있어도 되거든요. 네네. 예, 근데 이제 어머니가 데리러 가시면 얘는 친구 없이 하교하는 게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 않아요. 이게 공고화된 것 같아요. 이 시간이 꽤 보낸 것 같아요. 왜냐면은 혼자만 시간을 보내는 것 같다는 말을 같은 반 학부모님이 아실 정도면 그 친구 그분의 자녀는 이미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입학 때부터 그런 거거든요. 네네, 오래됐죠. 예, 그러니까 입학 때 학교 가기 싫어한다 그랬는데 그럼 이제 이유를 알아보셨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왜 학교 가기 싫어? 그러면 이제 애들은 이를테면 친구랑 어울리기 싫어 하고 저학년 때는 말을 못 합니다. 그럼 이제 빨리 알아보셔야 돼요. 네. 선생님을 만나보거나. 어. 근데 여기 이제 학교가 작으니까 예. 뭐 다른 엄마들이 지금 이제 얘기를 해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럼 사실 이제 1학년 때부터 그런 부분을 어머니가 보완을 해주셨으면 좀 지금은 교수님 그럼 보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풀어놓는 거죠. 무리가 많은 데에서. 예, 놀이터가 제일 좋습니다. 요즘 놀이터에 사람이 없어요. 아, 치즈카페. 치즈카페. 그러면 거기서는 그냥 부모가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고 그냥 보는 건가요? 안 보면 더 좋습니다. 데려다만 놓고. 그러니까 친구 관계는 어른들이 안 볼 때 자연스럽게 어. 좀 밀치기도 하고, 네네. 그러니까 지금 애들은 약간 이게 정글 같거든요. 음. 그러니까 좀 밀치기도 할 수도 있고, 그렇겠죠. 뭐 거절당할 하지만, 수도 네. 있고. 근데 정말. 이제 그게 나이에 맞는 예, 예. 놀이거든요. 음. 근데 이제 어른들이 계속 쳐다보면서 약간만 그래도 이제 가서 개입을 하니까 음. 어른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사회성을 배우기가 어려워요. 또 놀이터에 가면 또 어떤 애들은 이게 그네 타는데 뒤에서 기다리는 애한테 좀 밀어달라 그래요. 근데 사실 얘는 얘를 뭐 우습게 보거나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예, 예. 어린아이들이 보일 수 있는 행동인데 네. 그거를 굉장히 뭔가 무시하나? 아. 뭐 이제 이런. 네네. 그게 왜 우리 애는 거기에 대해서 네가 알아서 타 이렇게 말을 못하지? 음. 그런데 이거는 이제 다 그 전 단계를 거친 다음에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왜 나한테 그래? 라고 말을 하려면 그 전 단계가 있어야 돼요. 그 혼자서 감당할 수 예, 있는. 그렇죠. 이게 뭐 얘가 밀어주면 빨리 내릴래나? 네네. 근데 이제 밀어줬는데 얘가 빨리 안 내려. 예. 그럼 이제 점점점 그런 경험이 축적되면서 예. 이제 그럼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거를 스스로. 진짜 몸으로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그 타이밍을 놓쳤다. 그리고 지금 벌써 5학년이나 된 네. 상황이다. 그러면 6학년을 막으려면 지금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안 놀아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어른이 됐을 때는 어떤 사람이 날 안 좋아해. 예. 근데 이제 주변에 10명 있으면 한 명쯤은 안 좋아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럼 뭐 그럴 수 있지 해야지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9명은 안 보고 저 사람이 왜 날 안 좋아하지? 왜지? 왜지? 이렇게 되면 사회생활이 어려우는데 그 기반이 이제 어렸을 때 놀이에 끼어들기도 하고 뭐 못 끼어들기도 하고. 근데 이제 지금 이 아이는 자의식이 너무 강해져 있어서 네. 이게 아이가 이거를 이제 뭐 알아서 극복한다 이거는 어렵고요. 네. 그런데 이 포인트는 있어요. 그나마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한 명은 있었던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전학을 가서 그 부분이 지금 더 안 되는 상황이죠. 이런 문제도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엄마들이 유일하게 또 한 명 친구였는데. 단짝을 원해요. 왜냐면 단짝은 네. 안전하거든요. 어. 그러니까 내가 단짝이 있어도 네. 다른 애들하고 말은 하고 아, 그렇게 뭐 했었어야 공통 되는데. 주제도 좀 있어야 되고 어머니가 많이 알아보셨나 봐요. 근데 네. 왕따는 아니라고 하셨는데 네. 요즘은 대놓고 따돌리고 이런 거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적어졌고요. 뭐냐면 초등학교 5학년이면 호불호가 생기거든요. 요즘에 그 얘기들 은근히 따돌린다 해서 은따라고 하더라고요. 은따도 있고요. 이제 찐따라고 해서 스스로 안 다가가는 애들. 아니면 네네. 인기 없는 애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문제는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 정말 인기에 집착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청소년기 특징이거든요. 내가 노력해서 친구를 사귈 수도 있지만 딴 애들이 딱 봤을 때 얘 호감이네? 이러면은 네. 은따는 사실 그것도 따돌림의 의도가 있는 건데 네네. 찐따는 선택을 못 받는 거예요. 아, 아웃사이더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력이 없는 거예요. 매력이 없다. 예, 그래서 중학교 처음 가면은 전화번호를 따는데 아무도 내 전화번호를 안 물어보는 거. 그래서 이때는 진짜 동물의 사회더라고요. 저가 이제 상담하는 아이들도 보면 공부도 잘하고 반듯한데 아무도 자기 전화번호를 안 따간다. 그래서 자기 찐따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는 따 하면은 이렇게 따돌림을 당한다고 느끼잖아요. 네. 근데 이제 누가 따돌리진 않는데 않는데도. 이를테면 얘가 어디 가서 어울리려고 그러면
약간 이렇게 투명인간? 부모님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교수님? 근데 사실 사회성이 떨어지면 이를테면 소그룹부터 시작을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특히 이제 몸 움직임. 네. 근데 이제 서로 같이 뭐 달리기를 한다든지 이러면 금방 친해지거든요. 뭐 피구를 한다, 축구를 네. 한다. 뭐 축구하면 바로. 예. 남자들은 그렇죠. 남자친구들은 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사실 여자아이라서 네. 제일 좋은 건 동네 태권도 학원. 태권도인데 뭐 몸으로 이를테면 부딪히면서. 예, 뭐 줄넘기 잘하면 또 처음에 말 말고 이게 예. 몸으로 할 수 있는 소그룹 3명에서 5명 네, 네. 이런 데를 이제 찾아줘서 일단 몸놀이를 많이 하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약간 그런 부딪힘에 대해서 예. 좀 편하게 느껴요. 육체적 부딪힘이 예. 심리적인 부딪힘을 좀 이겨내나 봐요. 그리고 이제 사실 몸 줄다리기 한번 하면 예, 막 친해져요. 총팀은 총팀끼리 예, 예. 야 땡겨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아이 수준에 맞는 네 그런 이제 놀이에 가서 놀이나 활동. 네 활동. 부모님이 이런 상황에서 사회성에 대해서 걱정되는 멘트 중에 하지 말아야 될 거 뭐가 있을까요? 갔다 와서 절대로 잘 놀았냐고 물어보지 않으셔야 돼요. 누구랑 놀았어? 누구랑 놀았어? 예, 얘랑 어떻게 놀았어? 기분 나쁜 말 안 했어? 그럼 더 의식하게 되나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너 학교 가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을 한 글자도 안 빼고 다 들었어? 이런 물음이랑 똑같은 겁니다. 네, 네. 이제 아이들이 이 질문을 계속 받으면 이게 과제인 거예요. 잘해야 되는. 잘 놀았어 이러면 이제 2가지 반응이 있겠죠. 잘 놀았어랑 아니가 있는데 사실은 애들은 평가를 잘 못해요. 왜냐면 이제 얘랑 1시간 동안 놀다가 마지막에 싸우고 끝났어. 그럼 못 논 게 돼요. 네. 근데 이제 잘 놀았어 하는 애들 중에는 뭔가 엄마가 너 잘했어? 이런 뉘앙스로 듣는 애들이 있어요. 계속 또래 관계에 대해서 말하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엄마가 꼭 알아야 되는 순간까지도 말을 안 하는 애들이 생기고요. 네네. 이제 못 놀았어, 뭐 안 놀아줬어. 그러면은 엄마가 막 되게 다정하게 해줘서 그 말을 계속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그 친구에 대한 결핍감을 못 느껴요. 엄마가 호응을 해주시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엄마가 너무 잘해주니까 네네. 이렇게 듬성듬성 노는 친구들은 마음에 안 차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 아이가 좀 거기에 속하지 않나. 왜냐하면은 대놓고 따돌림을 당하는 건 아니라서 되게 괴로운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학교에서 혼자 있는 걸 견디고 집에 오면 예. 이 이제 상호작용에 대한 욕구를 굉장히 많이 충족시키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동기수가 높은지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싶은. 근데 이때 이 딸의 사회성에 대해서 더 걱정하는 사람이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해요. 근데 지금 아이보다 엄마가 더 걱정하시거든요. 그러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딸은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속내를 얘기를 하지 않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 걱정이 됩니다. 그냥 속내가 없습니다. 속내. 그냥 속내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엄마가 물어보거든요. 너 친구랑 같이 놀고 싶어? 그럼 아니 혼자도 괜찮아. 그럼 안 놀고 싶어? 아니 놀면 좋아. 이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게 필수가 아니라 네네. 선택이고 예. 선택이지만 먼저 뭘 하고 싶진 않아. 아이의 선택인데 부모님은 거기에 네. 선택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아이는 이게 너무 오래돼서 이 패턴이 달라질지 모르겠는데 네. 이제 이러면 중학교 때는 네. 좀 더 심각해지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한 지역에서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선택하는 방법 중에 2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아이가 학교를 가기 싫어하거나 코로나 이후 너무 만연해졌죠. 네. 친구가 없어서 그냥 집에 있겠다. 이런 친구들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2번째는 전학이 있을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전학을 가기도 하죠. 많이 가요. 네, 네. 많이 가는데 그래서 이제 잘 지내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얘네들이 전학 갈 때 굉장히 무서워하는 게 이 학교에서 이 학교까지 소문이 날까 봐. 자기가 혼자 있었던 걸. 사실 혼자 있었던 것보다는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이긴 한데 네. 이제 싸웠을 때는 그걸 되게 무서워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아이는 난 친구가 너무 사귀고 싶은데 못 사겨 이런 게 아니라 친구가 필요치 않아. 그럼 이제 새 학교에 가서도 누가 다가오지 않으면 또 이제 똑같이 수동적으로 예. 이제 수동적인 모습으로 지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뭐 어떤 애가 굉장히 사교적이라서 너 어디에서 왔어? 이러면 되는데 그런 친구가 없이 한 2주쯤 가면 또
똑같은 패턴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운에다가 아, 맡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전학을 가도 또 이제 비슷하다. 오늘도 구독자분들의 사연을 알차게 다뤄봤습니다. 답답한 부분 있으시면요, 남겨드린 고정 댓글에 남겨드린 신청 양식에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사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전화 연결로도 풀어드리려고 하거든요. 저희 쪽에서 못 다룬 사연은 조선미 TV에서도 풀어드릴 테니까요, 많이 남겨주시고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